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오늘 방송은 공동주택관리 개선청원입니다. 제57회 오늘 방송 제목은 아파트 경비가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비원 과부는 경비직만 사라지게 한다. 선한 정책이 항상 서민을 더 서럽게 만든다 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경비원을요, 경비원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하대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관리원으로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이제 경비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부르자. 과연 가능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대법원 판례 SBS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자 방송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밤에 초소에서 쉬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라면서 급여를 주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24시간 막교대로 일하던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초소에서 쉬면서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쉬지요. 자면서 이제 겨들겨들 이제 돌아가면서 순찰을 통제. 아파트 주민들은 이 4시간의 야간 초소 휴식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지휘 명령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식 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조명을 켜고 의자에서 옅은 잠을 자면서 비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근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안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자, 이 판례는요, 경비원한테 휴식 시간에 일을 시키면요, 이거 연장 근로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연장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비원 휴게 시간에요, 휴식을 방해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이건 앞에 본 그 판례, 이것을 연합뉴스에서 그 다음 날짜에 방송한 거고, 아무튼 이 판례가 야간 휴식 시간도 근무의 연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별도 휴게실에서 누구의 지시나 감독 없이 휴게를 하는 경우, 일체 방해 없이 휴식하는 경우만 연장 근로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20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판례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이 판례를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많죠. 자, 2021년 10월부터는요,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배달, 그리고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면요, 과태료를 냅니다. 이거 지금 아파트 경비원은요, 빌딩이나 관공서 경비원에 비해서요, 택배가 문제가 아니고 청소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일들을 더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빌딩 경비원보다 돈을 더 받을까요? 아무튼 법 개정을 그렇게 또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일 시키면 이제 과태료 내고, 또 휴게 시간 잘못하면 급여 줘야 되고, 엄청 강화됩니다. 자, 이 SBS 7월 9일자 뉴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지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자 대표들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0년 이상 입주자들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 왔는데 이 업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경비원들이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일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재활용 분리수거 정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위험이나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는 가능하지만 입주자의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시키거나 택배 물품을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들께서 수행하실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으로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업무 범위가 이제 법적으로 명확해짐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요. 강화된 아파트 경비원 문제. 이거 앞으로 문제를 떠나서 과거 방식대로 경비원 한 명을 채용하는 비용을 보면요. 휴게시간 8시간으로 잡았을 때 평균 315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315만 원에는요. 보험료, 수당, 퇴직금, 피복비, 복리후생비 등등 다 이게 포함된 게 315만 원인데 여기서 순수하게 경비원에게 나가는 보험금은 월 23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과연 이 돈 정도만 들까요?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금년에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개정한다 하고 행정예고했습니다. 그 속에는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안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내용이 뭔지 들여다볼게요. 경비원 근무 방식은요. 별도 수면 및 휴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냉난방 시설을 갖춰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 온도, 겨울철 온도를 정해놨습니다. 수면 휴식에 방해되는 유해 물질이나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휴게 용도에 맞는 비품과 쾌적한 공간 유지 확보를 해야 한다.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장고 다 준비해야 한다 이거죠.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그건 당연할 거고. 휴게 시간 지정 및 휴게 시간에 알림판 부착을 하고 소등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지정을 해야 한다 이거죠.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파트 경비원은요. 월 4회 이상 휴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휴무를 하게 되면 대체근로 해야죠. 그러면 경비 용역비에 플러스 대체근로자들 비용이 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돈 올라갈 일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 걱정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보면요. 경비원 과보는 경비직만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염려가 되죠. 아무쪼록 선한 정책이 항상 서민을 더 서럽게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요. 탁상행정의 표본 이번 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개정하고 강화시킨 법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거죠. 즉 말해서 이로 인해서 아파트 경비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방금 이 화면에 보듯이 완전히 자동 차단기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안 장비 설치해서 경비 줄이겠죠. 그런데 고용노동부는요. 24시간 격일 교대지에서 벗어나서 야간 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답니다. 주민들한테 의사는 물어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간 근로를 줄이고 뭐 휴게 시간에 일체 간섭 없이 쉬어야 되고 그러면 언제 경비를 합니까? 경비를 왜 하는 겁니까? 경비라는 것은 24시간 대기한다든지 24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를 해야 되는 것이 경비 아닌가요? 경비를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요, 이 개편 방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즉 말해서 경비원들을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코치한 건데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뭐 그걸 충분히 감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퇴근형 격일제. 퇴근을 경비원들이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경비원 관리원 구분제. 즉 말해서 경비원이 해야 될 시간을 딱 정하고 나머지 좀 느슨한 것은 관리원들이 하고 또 아니면 경비원들은 3교대제로 하고 이 3교대제는요 옛날에 초창기에 했었어요. 근데 불합리해서 2교대제로 바꿨지. 그 다음에 주야간 전담제. 주간 근로자는 관리원, 야간 근로자는 경비원. 이게 무슨 경비원입니까? 야간에는 뭐 관리원은 뭐고 주간에는 야간에는 경비원이 뭐고 주간에 관리원은 뭡니까? 참 이거 그러면서 단 근로방식 개편 과정에서 경비원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하라. 이게 무슨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요? 이 개편 과정에 경비원 고용이나 임금 감소도 없이 관리비 인상도 없이 아까 그 강화된 조건 다 준수하고 관리비 인상 없이 해라. 뭐 그냥 흙 파서 이 사람들 임금으로 줘야 되나? 이 정말 어이없는 참 방안을 내놨죠. 고용부는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하겠답니다. 컨설팅 하면 뭐합니까? 현실성이 없는데. 이번 훈령 개정으로요.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무방식 개편은 경비원과 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이거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 관리원 구분제, 3교대, 교대제, 주야간 이거 다 해봤어 옛날에. 정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애로사항 많겠습니다. 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발상들이 있죠.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이렇게 찍찍찍 그려가지고 노동부가 경비원 근로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노동부 개편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잘 적용하시겠지요. 결국이요. 정부의 이번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안은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사라지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눈에 선합니다. 자, 경비용역원을요. 아파트 경비용역원을 노동부나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대로 채용하시고 운용하실 아파트는 열심히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시는 아파트는 이 대체 방안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허낸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경비용역회사라든지 용역관리회사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특허입니다. 상담 전화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의 이제 경비원은요, 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인력 용역은요, 그 공동주택 관리 방식이 활동비를 지급받는 자원봉사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주민자치제가 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무튼 경비원을요 머리에 이고 사는 경비용역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